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중국의 바이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놀로지 기업이죠. 이 바이두가 어제 발표를 하기를요. 챗GPT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3월 달에 퍼블릭에 오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매일매일 기사 읽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3, 40개 정도의 테크 관련된 기사를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사가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인데요. 우리가 비록 이제 미준이라는 채널은 미국 주식의 투자를 위해서 만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은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흥미진진한 기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2월 2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자, 어제 장후에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9% 가까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4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0.88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8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요. 6.0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20%나 됩니다. 따라서 매출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 역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30밀리언이 더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주가가 9% 가까이 올라갈 만큼 좋은 실적은 아닌데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외에도 부가적인 뉴스를 살펴보면 어닝 결과에 비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간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이던스입니다. 자, 2024년 회계년도죠.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6.50을 찍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난 분기 6.05보다 상당폭 상승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를 보시면 6.32 빌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실적을 다음 분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9% 오를 정도로 좋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살펴보시면요. 여러 개의 호실적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의 매출을 분기별로 비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확연한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회계년도 2022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의 추세입니다. 자, 각 분기별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가 비교를 해보면요. 자,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1년 전이죠. 회계년도입니다. 1년 전에 매출이 8.288 빌리언을 찍으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매출이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매출이 하락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돌아섰다. 자, 그 의미는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드디어 바닥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어닝 결과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은요. 바로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입니다. 자, 총이익 마진이요. 지난 분기, 한 분기 전에는 53.6%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63.3%로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상승은 2%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은 109%나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을 보시면 108%나 지난 분기에 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PS 역시도 111%나 성장을 했고요. 따라서 매출 추세에 비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하면서 좋은 마진의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바로 게임 부분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게임 부분은 아직 마이너스 4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추세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게임 산업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16% 정도 매출이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장기화되었던 엔비디아의 게이밍 비즈니스의 추락 추세가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 드디어 게임 쪽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자세한 숫자를 살펴보니까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발견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9% 가까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엔비디아 CEO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는 어닝 콜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이죠. 자, 여기에 등장했던 엔비디아의 CEO 미스터 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엔비디아는 본질적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운영체제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자, 운영체제는요,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할 텐데 그 안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거고 그러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기업은 엔비디아다. 다시 얘기하면요, 엔비디아가 없이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낸 거죠. 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부터 많은 기업들이 AI 게임에 뛰어들 것이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발견될 거고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때 엔비디아가 이 기업들을 도와줄 것이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손을 잡고 AI 애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자, AI 애저 서비스는요, 여러분들이 SaaS 기억하시잖아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뭐냐면 클라우드 상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줌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SaaS의 대표적인 예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시대뿐만 아니라 AI 애저 서비스 시대가 밝아오는 겁니다. 클라우드 상에 인공지능을 설치해 놨고요,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그런 시대가 밝아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AI 애저 서비스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AI 플랫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미 오라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는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AI 애저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만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애저,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역시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이용한 AI 애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파트너십의 대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때 그 중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성장을 일궈낼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밝아오면서 엔비디아는 그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끊임없이 추락하는 반도체 기업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인텔입니다. 어제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바로 인텔에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배당을 줄인다는 굉장히 끔찍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칩 자이언트 기업인 인텔이 어제 발표를 하기를, 자, 디비던드 배당을 줄이는데요, 원래는 한 주당 36.5센트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12.5센트까지 줄인다. 이 얘기는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배당금을 줄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나 어렵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자, 인텔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배당이 좀 위험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 인텔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디비던드 배당을 클릭하시면 배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밑에 페이아웃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78.92%가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인텔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배당금으로 주는 그 금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요, 과거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서 78.9%를 이용해서 배당을 나눠줬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유가 많이 없었던 거죠. 배당 성향이 50%를 넘어가면 굉장히 좋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TSMC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률이 2%를 넘어가죠. 자, 그런데 페이아웃 레이쇼를 보시면요, 5.45%에 불과하거든요. 그 얘기는 전체 순이익에서 단 5%만 사용하면 배당을 다 지급하고도 2% 넘는 배당률을 보일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금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굉장히 배당률이 높은 기업으로 유명하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3.16%나 됩니다. 자, 그런데 페이아웃 레이쇼를 보시면 50%도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에서 43%만 이용을 해서 배당금을 나눠줘도 무려 3%가 넘는 배당률을 보일 수가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인텔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80% 가까운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순이익이 조금만 감소를 해도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텔의 비즈니스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배당을 깎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 반도체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기사의 주인공은 온 세미컨덕터고요. 온 세미컨덕터가 이번에 컨버터블 노츠를 발행한다는 기사입니다. 컨버터블 노츠는요, 한국어로 전환사채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전환사채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해당 금액을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주주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기업 입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버터블 노츠의 그 이자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온 세미컨덕터가 이번에 무려 11억 달러에 이르는 컨버터블 노츠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온 세미컨덕터에서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그들의 의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에서 들어오는 금액, 그리고 이미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합쳐서요, 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채를 갚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환사채에서 들어오는 현금은 굉장히 이자율이 낮잖아요. 따라서 이자율이 낮은 현금을 이용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기존에 존재하는 부채를 갚아버리겠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 정도로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인가, 온 세미컨덕터가 지금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깅알파의 툴을 활용을 해서 현재 온 세미컨덕터의 부채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 세미컨덕터의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머리를 클릭하시고요. 서머리에서 가장 밑으로 오시면 발란시트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발란시트로 쭉 가셔서요. 자, 여기 발란시트 박스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발란시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토탈 데투 에퀴티입니다. 자, 에퀴티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죠. 나의 돈을 얘기하고요. 대선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죠. 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토탈 데투 에퀴티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56.59%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온 세미컨덕터는 자기 자본이 100이라면 빌린 돈은 56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온 세미컨덕터의 부채 규모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온 세미컨덕터는요 이자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는요, 2019년,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1월 달에 발표된 기사인데요. 그때 이제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플이 다가오는 미래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할 부분은 바로 헬스케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물론 4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애플은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커다란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애플이 글루코스 모니터링 마켓, 혈당 모니터링 시장을 뒤흔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자,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애플이 이루어냈다. 굉장히 중요한 브렉스루는요 굉장히 획기적인 약진을 얘기합니다. 많은 진보를 이뤄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시크릿 프로젝트니까 비밀 내에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Continuous Blood Glucose Monitoring 시스템입니다. 이건 우리가 줄여서 CGM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인데요. 당뇨 환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혈당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상당히 커다란 진보를 이뤄내서 이제 곧 상품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블룸버그가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샷 스타일이니까요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였고, 프로젝트의 이름은 E5라고 나와 있고요. 언제부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냐면 스티브 잡스의 시대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으로 진행됐던 프로젝트가 이제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애플이 이제 믿기로는 조만간에 글루코즈 모니터링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화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애플에서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력을 애플 워치와 접목할 수 있다면 결국 이 애플 워치라는 장비는요,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될 것이다. 자, 그만큼 애플 워치의 판매가 정말 엄청나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커다란 시장에 미리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덱스콤이라든지 아봇, 그리고 센소닉 홀딩즈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자, 이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CGM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애플워치에 만약에 이런 기술력이 들어간다면 그냥 한번 애플워치를 구입하고 나면 평생 바꿀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이러한 기술력이 애플워치와 접목되는 시대가 밝아오면요, 이 기업들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4년 전에 팀 쿡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애플이요 지속적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많은 진보를 이뤄낸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헬스케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 역시도 이 헬스케어 쪽에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마존 약국이 그 단편적인 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 역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 메디칼의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즐거운 소식이고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39억 달러를 주고 인수합병을 마무리 지었다. 원 메디칼이라는 기업을 이번에 인수했고요. 자,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가 성명서를 통해서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원 메디칼 그리고 아마존은 함께 굉장히 좀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고 그리고 맞춤형 거기에다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를 모든 사람한테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 메디칼이라는 기업은요, 멤버십을 바탕으로 하는 프라이머리 케어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케어라는 것은요,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간단한 1차적인 그런 치료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감기에 걸렸거나 걸려 넘어져서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배탈이 났거나 뭐 이러한 쪽에 케어를 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되면서 깜짝 세일을 두 기업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 메디칼의 멤버십을 할인을 해준다. 28% 정도 할인을 하고요. 연간 구독비가 144달러, 한 달에 12달러로 할인을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를 보시면 아마존 역시 뭐 애플같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원 메디칼을 인수합병하면서 헬스케어 쪽에 그들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는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출시를 한다. 새롭게 AI를 바탕으로 구동되는 빙 그리고 엣지를 출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같은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죠. 자, 그때는 이제 웹 버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요, 애플리케이션, 즉 모바일 버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AI로 구동되는 빙 그리고 엣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의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메타의 COO 제비어 올리비안이 나옵니다. 자, COO는요, Chief Operating Officer의 약자입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가장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부르고요. CEO를 도와서 회사를 경영하는 2인자를 COO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명인 제비어라는 사람이 이번에 2.27 밀리언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13,341주를 팔았습니다. 2월 17일 날 정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한 주당 170.23달러를 주고 매도를 했다. 따라서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매도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명이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어제 주가가 8%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어닝 결과는 별 볼 일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요. 어닝 콜 도중에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요, 버텍스 파마스티컬이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유전자 가위 치료제 하나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자,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엑사셀이라는 치료법이고요. 그런데 이 치료법이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 잠재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바탕으로 한 전 세계의 최초의 치료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유럽 쪽에는 지금 현재 규제 기간의 모든 자료가 제출이 된 상황이고 미국 쪽은 이번 분기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정보가 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닝콜의 내용에 따르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전자 가위의 기술력을 이용한 첫 번째 치료법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가가 급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 2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방송에서도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사 잔뜩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umbnuts.
Brando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